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입니다. 매주 화요일은요, 쇼킹 탑10! 전 세계에서 정말 쇼킹한 것들만 10가지를 모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글쎄요. 세상에 정말 무서운 거는 자연재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 한두 명이 피해 없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비디오 카메라에 잡혀있는 그 정말 대재앙의 그 순간들을 가장 충격적인 것들만 10가지를 모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본 적 있어요? 아니면 들어본 적이더라도요? 맞아요. 이거는 어디서 여러분이 쉽게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있냐면은 모세의 기적. 성경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광야를 건너가요. 근데 그 광야를 건너가기 위해서 뭐 이제 하느님이 뭐 땅을, 홍해를 갈라주고 불기둥을 보여줘서 그 불기둥을 따라서 사람들이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 이건 되게 믿기도 힘든 일이고, 아니 무슨 불기둥이 어딨어. 여러분 불기둥 본 적 있어요? 막 그거는 뭔가 막 지옥 같은 데 가야 볼 것 같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불기둥 본 적 있어요? 우린 불기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불기둥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요, 실제로 2012년 9월 16일 오전에 호주의 컨틴 스프링스 역에서 그 인근 숲풀에서 불이 난 거야. 그냥 불이 살짝 나서 작은 화재가 났는데 말이죠, 돌풍이 불면서, 그러니까 그 작은 숲풀에 돌풍이 갑자기 불면서 이 정도의 30m의 불기둥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불기둥이 사실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쉽게 볼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비디오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이게 그 지역에서는 막 돌풍이 불어요. 막 이렇게 막 불이 막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비디오를 촬영했던 사람은 이름은 뭐냐면 크리스라는 사람이에요. 크리스라는 사람은 그냥 영화 촬영장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지역을 비디오 카메라로 담다가 우연히 이 장면을 담게 됐는데요. 크리스라는 사람이 너무 이상한 게, 그때 당시에는 내 주변에는 바람 엄청 없는 굉장히 고요한 날이었다고 말을 할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목격담을 보면서 이제 영상을 좀 보실 텐데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불기둥이 있는 장면은 너무나 희귀한 장면이라서 난 누군가 나한테 돈을 내고 이 장면을 보라고 해도 충분히 봤을 만큼 신기한 장면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 이 사람이 그 불기둥, 그러니까 fire tornado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fire tornado, tornado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 불기둥을 굉장히 오랫동안 촬영을 한 비디오 테이프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보세요. 바람이 없어요. 근데 풀은 바람이 불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시죠? 풀에는 바람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불기둥이 있는 거야. 막 토네이도가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불기둥이 이렇게 일자로 쭉 올라가죠. 진짜 대박 신기해요. 영화 속 장면이 아니에요. 실제 장면입니다. 이게요, 이 비디오 자체가 굉장히 긴 비디오, 3분 45초 비디오인데 잘려진 거예요. 이 불기둥이 거의 40분 동안 계속된대요. 근데 주변에는 바람이 그렇게 불진 않아요. 여긴 사실 고원 지역이거든요. 약간 좀 사막 지역이라고요. 사막 지역.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게 커진다. 와, 빨간색으로 다 퍼지는 거 봐요. 여기 빨간색으로 퍼지는 거 봐. 자연이 이렇게. 자, 여러분 지금 소리 들리세요? 이거 여기서 나는 소리거든요. 사실 이날은 바람 한 점 없는 굉장히 고요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토네이도가 어마어마한 제트기 같은, 막 비행기 제트기 같은 광음을 낸대요.
나한테 오면 어떡해. 와,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게 40여 분 동안 쭉 계속이 돼. 와, 이거는 막 진짜 무슨 되게 미스테리한 현상 같아요. Please, I hope you get all of colouring that in there. I Right, so I am. can't I believe am. the noise, I am. and then the way it stopped. It's about to go. 그래서 이걸 쉽게 fire tornado라고 부릅니다. fire tornado는요, 사실 발생 원인은 unknown이에요. unknown. 여러분 영어로 써보실래요? 발생 원인을 아직 과학자들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어요. 왜 이게 발생이 되는지. 뭐 어떤 사람은 공기의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이 된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정확한 원인은 unknown,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호주 원주민들은요, 이런 거를 많이 목격을 한대요. 그래서 이걸 호주 원주민들은 뭐 악마의 불꽃이다 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 1923년에도 이런 게 목격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일본에서 대지진이 났을 때도 이런 회오리 바람이 났는데 그때는요 15분 동안 무려 3만 8천 명의 목숨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람이 있는 곳에서 발생이 되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기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크기가 되느냐 그러는데 보통 길이가 30m 정도고요. 그리고 또 넓이와 이 넓이 있지, 이 원의 그 돌아가는 거가 뭐 수십 킬로미터 정도가 될 수도 있대요. 그리고 높이가 10km 이상까지 그 불기둥이 올라가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보통 그 정란운이라는 구름이 많이 만들어졌을 때 얘가 만들어지는데, 정란운은 차고 건조한 공기덩어리와 덥고 습한 공기덩어리가 만나는 곳에서, 그러니까 건조한 것과 약간 습한 것과 이렇게 만났을 때 요게 나온다고. 그리고 이게 화염은 토네이도가 돌 때 뭔가 불씨가 이렇게 도는 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확 커져버리는 거죠. 정말 자연의 힘이 대박이죠. 오늘 과학방송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첫 번째로 소개한 건요, fire tornado입니다. fire tornado. 그런데 발생 원인은 뭐라고요? 영어로 unknown.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주실래요? 발생 원인은 아직 아무도 몰라. 미스테리야.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unknown이라고 합니다. The reason why, what creates the fire tornado? Nobody knows. Unknown. 잘하셨어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혹시 호주가, 방금 말한 호주가 어디 있는지 모르실까봐 호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싱가포르이고요. 여기 싱가포르, 옆에 인도네시아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중간에 여기 별표 있는 곳이, 빨간 거 찍혀 있는 거 보시죠. 빨간 거 찍혀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곳인데요. 2014년 8월 29일에 이 파푸아 뉴기니 북쪽에 있는 그 섬에서, 파푸아 뉴기니 동쪽에 있는 섬에서 화산 폭발이 보였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림을 그린 거예요. 화산 폭발. 화산 폭발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디오 푸티지로 남겨놔요. 비디오 푸티지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비디오 영상으로 남겨놓는다는 건데, 되게 막 화려한 것들도 있고 안 화려한 것들도 있는데 실제로 가깝게 촬영하는 건 많이 없어요. 왜냐면 화산 폭발을 너무 가깝게 촬영하다 보면요, 화산 폭발재가 굉장히 수십 킬로 멀리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멀리서 줌을 당겨서 찾을 수는 있지만 가까이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번 영상은 한 남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서 그냥 자신의 여름을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저쪽 섬에서 화산이 뻥 하고 터진 거를 잡게 낸 거죠. 그런데 얼마나 화산 폭발의 그 영향력이 컸던지 배가 막 흔들릴 정도였어요. 자,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한적하게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호주에서 택시 드라이버를 하는 필 페나만한 사람이었는데요. 휴가 중에 이러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에 공기 중에 방금 보셨어요, 여러분? 다시 보셔야 돼요. 자, 화산이 폭발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폭발을 하냐면요, 폭발을 하고 나서 그 주변의 대기가 전부 다 봉! 구름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나서 물결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배가 막 흔들릴 정도예요. Holy smoking Toledos. 격렬한 화산 분출이었어요. 이게 그 네. 섬이었어요. 정말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게 그 산 쪽에 있는 섬에서 화산재가 분출을 했는데 이게 화산 분출이 앞으로도 계속 2시간 동안 계속 분출이 돼요. 이 정말 충격의 정도가 굉장히 컸다고 유튜브에서도 That is something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에요. again. 그런데요, 저럴 정신이 있을까요? 도망가야지. 왜냐면 만약에 용암이 떨어진다고 해도 있잖아, 화산이 나오면 용암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용암이 물이 있잖아. 내 생각에 이 사람이 이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자기는 물 쪽에 있으니까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돼서. 근데 잿가루 날리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영상이었는데 한 번 더 보시면서 제가 다른 걸 좀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더 재밌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혹시 여러분 폼페이라는 도시 아세요? 폼페이라는 도시. 이거는 쇼킹 탑10에서 제가 뺀 내용이에요. 이건 비디오 영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정말 기원전 전에 고대 도시가 있었어요. 고대 도시가 있었는데 이게 1500년인가 1800년대에 이게 새로 발굴이 된 거야. 아니 어떻게 거대하게 존재하던 도시가 새로 발견이 될 수 있었냐? 왜냐면 이 도시에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도시가 다 재접혀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원전 전에, 서기 79년이에요. 기원전이란 건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거든요. 근데 그 전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이태리에서 발견이 됐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그 인근 지역에 뭐 새롭게 뭐 이렇게 도로를 확장했었나, 뭐 이렇게 다리를 지으려고 하다가 뜬금없이 여기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건축물 같은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됐는데, 자,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거기서 찾아낸 유물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화산재가 뻥 터져가지고 마을을 삽시간 안에 다 덮어버리니까 미처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 화산재, 이 뜨거운 화산재, 그리고 이 화산재뿐만이 아니라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유독 가스가 나와요. 그냥 화산재만 용암만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가스가 막 나온단 말이야. 이 밑에, 이 땅 밑에 있던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걸 먹고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죽어버리고 도망가지도 못한 채 죽어버린 게 많아요. 이 폼페이라는 고대 도시를 발견하고 나서 이게 고대 연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어느 정도로 삽시간 안에 얘네가들이 빨리 그냥 굳어버렸냐면 막 구워져 나온 빵이 화석이 될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술잔을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술잔을 뭐 이렇게 두는 그런 것까지, 목욕하다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진을, 그러면 이 사진 이거 사람 맞아요? 라고 하실까봐 제가 또 이게 폼페이 그 박물관에 있는 사진이래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 화산재 밑에 사람이 다 이렇게 덮여 있었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발굴자들이 이 안에다가 석고본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 뼈 위에 석고본을 띄워서 그 석고본을 굳었을 때 발굴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석고보 안에는 사람의 해골 모양이 그대로 들어있었고 사람의 모양이 그대로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건가요? 제가 대단한 걸 하나 찾았어요. 뭐였냐면요, 이 폼페이의 화산 폭발을 시간대별로 재건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그냥 과거의 시간을, 폼페이라는 도시를 다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까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같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가상으로 만든 폼페이예요. 가상 폼페이. 가상 폼페이입니다. 아침 8시죠. 이런 거 나 진짜 나 너무 좋아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아, 평화로운 도시였어요. 좀 크게 해줘요? 평화로운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엄청 큰 도시였어. 그러다가 이제 화산이 폭발합니다. 사실 화산이라는 건 어느 순간 나오지 않고 어느 마을 주민들도 화산이 폭발하나? 보고 있었겠죠? 화산이 이렇게 아침 8시에 폭발했어요.
그리고 1시가 됩니다. 이게 화산이 폭발되면서 점점 이 재가 빨아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쩜 이때까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폭발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흔들리는 것 같죠, 지금? 아, 네, 지붕에 있는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영상이 조금 긴 시간이 돼요. 이거 다 그래픽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아직은 오후라 가지고 뭐 하늘이 뒤덮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화산재가 점점 떨어지죠. 자, 2시간 만에 화산재로 뒤덮입니다. 이렇게 뒤덮여버려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화산재는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1시에 사람들은 아마 화산이 터진 줄 알았을 텐데 2시간 만에 화산재가 다 떨어지고 이제 점점점 건물이 붕괴돼요. 아니, 저 때까지 안 도망가고 뭐 한 거야?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뭐 말씀드릴게요. 알고도 당한 건가요? 여러분, 자기의 터전을 그렇게 쉽게 떠나가게 5시가 됐어요. 자, 이제 화산재가 떨어지고 뭔가 마그마가 이렇게 이 덩어리가 오게 되면서 불타는 거죠. 장난 없죠. 오후 5시밖에 안 됐는데 이미 굉장히 어두워 버려요. 자, 저녁 8시가 됐어요. 불은 어느 정도 꺼졌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이제 완전히 화산재로 뒤덮였어요. 아침 8시에 첫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간 만에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12시간 만에요. 화산재로 덮인 건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뭔가 슬프죠. 자연이 They are eat you up. 너를 지금 다 먹어버려. 자, 자연이 참 무서운 거네요 라고 말하시는데 맞아요. 저도 이거 영상 오늘 준비하면서 자연이 참 무섭더라고요. 자, 이게 9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화산 폭발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미안해요, 뜬금없이 문제 내서요. 화산은 영어로 볼케이노예요. 볼케이노가 화산이죠. 하지만 화산의 폭발은 volcanic eruption이라고 합니다. 한번 채팅창에 써볼게요. volcanic 아니야. volcanic이야. 미안해요, 발음 틀렸어. volcanic eruption이라 그래요. 이건 너무나 많이 나온 단어예요. 자,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volcanic eruption이 뽕 터지는 거, 막 마그마가 분출되는 거. 무언가 그냥 터지는 건 explode예요. 뭔가가 폭발은 지금 텐진항에 터진 건 explode예요. 근데 화산이 터져서 뭔가 물체가 나오게 된 건 eruption이에요. 오케이? explode, eruption.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위 들어갈게요. 8위. 홈페이지까지 보셨고요. 8위입니다. 여러분 재밌다고 생각되시면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너무 무리한 걸 부탁하는 걸까요? 아니면 유튜브 구독이라도 싫음 말고. 자, 이 도시는 미국에 있는 뉴올리언즈라는 도시였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요, 너무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뭐 캘리포니아는 늘 지진으로 고생하고 또 마이애미 같은 경우도 늘 태풍으로 고생해요. 자,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재난 중에 하나는 허리케인입니다. 허리케인. 미국엔 허리케인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2005년 8월 30일 미국의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요. 초당 75m,
직경 자체가, 허리케인 직경 자체가 1350km. 그런데 이 허리케인이 뉴올리언즈에 상륙했어요. 그런데 뉴올리언즈가 있잖아요. 이 지면이 수면보다 낮은 곳에 만들어진 곳인데 이 허리케인 때문에 이 근처 호수의 제방이 무너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다 물에 침수돼요. 정말 주민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에 잠겨버리고 목숨을 잃었어요. 자, 이런 사진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뉴올리언즈란 도시는 여러분, 저랑 미국 문화 같이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부자 동네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인구의 70%, 70% 이상은 흑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남동부 쪽에.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좀 이제 굉장히 재난 피해가 많았고, 이 자신의 모든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인근 그 이렇게 스타디움 있죠. 스타디움. 어제 배운 단어죠. 스타디움. 경기장에 한 6만 명. 그 다음에 우리도 코엑스 같은 컨벤션 센터 있잖아요. 컨벤션 센터 한 2만 명이 다 수용이 됐어요. 그거 외에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이 허리케인 하나 때문에 2,541명이 죽었고 사망하고 실종했어요.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재해가 어떤 문제까지 가져왔냐면, 솔직히 말해서 뉴올리언즈가 그렇게 교육 수준이 높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호수가 터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약탈, 그러니까 막 슈퍼마켓 가가지고 막 총으로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거 막 가져오고 사람들끼리 총으로 쏴서 죽이고 막 방화 막 불 지르고 강간나고, 진짜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지옥이 따로 없었어. 왜?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대재앙 플러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정말 카트리나가 많은 데미지를 가져왔어요. 자,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강풍이 불고 있죠. 전기선이 다 내려왔고요. 나무가 한쪽 방향으로 다 꺾였고 부딪혀가지고 전광판이 다 떨어졌어요. 토네이도가 앞에서 돌고 있고요. 이미 뭐 길은 다 그 물에 잠겼고요. 길도 부서졌고요.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강타하고 가서 도시가 완전 폐허가 됐어요. 다리 끊어지고요. 이미 그 물에 휩쓸려 온 것들이, 많은 것들이 저기 다 있었고요. 이 정도로 잠겼어요. 도시 자체가 잠겨버렸어요. 무섭죠? 난민들이 장난 아니에요. 물을 못 구해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자, 이렇게 군인들이 구호물자를 보내오고요. 자, 정말 대재앙이 따로 없었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날의 상황입니다. 와, 저것 봐봐. 저것 봐봐. 완전 움직일 수도 없어, 사람이. 나는 저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건 아직 못 느껴봤어요, 내 인생에. 막,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 정도야, 지금. 참. 이렇게 하고, 사람을 이제. 건물에는 이미 다 물이 찼고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그쵸, 아영이.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바람 장난 아니죠? 막 날아가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이 일은 2005년 8월 30일 날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마 카트리나의 그 허리케인 참사의 10주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와. 여기까지 저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죠? 나는 그래서 정말 이 자연재해의 무서움은 있잖아요. 글쎄, 그거는 진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정도의 이상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허리케인과 태풍의 차이를 아세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뭐 태풍 매미, 태풍 케인 뭐 이런 게 오는데 왜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와요?
궁금하지 않나요? 또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됐어. 허리케인, 사이클론, 태풍 이런 거요? 있잖아요. 차이점이 뭐냐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열대성 저기압을 이루는 말로 이게 어디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따를 뿌리고 또 뭐 구조나 뭐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 발생 조건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뭐 우리나라 아시아권에서는 태풍이 많이 생겨요. 태풍은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태풍은 영어로 typhoon. typhoon. 깨알 영어. 자, 스펠링 같이 써볼까요? typhoon. 자, 채팅창 같이 해볼게요. typhoon. 아이, 미안해. T-Y-P-H-O-O-N이다. 미안해. 아이, P-H-O-O-N이야. P-H-O-O-N. 아이씨. typhoon. 자, 그렇다면은 이런 미국 쪽이나 카브리의 멕시코만에서 생기는 건 허리케인. 그런데 인도 쪽에서, 인도나 아라비아 쪽에서 생기는 거는 사이클론. 그런데 오스트리아 쪽에서 생기는 건 또 트로피컬 사이클론. 다 그냥 태풍이에요. You got it? 자, 이번에는 치리로 넘어가 봅니다. 치리. 치리 신기해요. 치리 정말 신기해요. 치리는 2013년 2월이었습니다.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아주 강렬한 빛이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서 쭉 내려오는 게 정말 많은 사람에게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저거 봤어요? 러시아에서 떨어졌는데 여러분 봤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말로 이게 보세요. 여러분 태양광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태양광보다 밝지. 그러니까 웬만한 태양광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내면서 지구에 떨어졌어요. UFO 아니냐고요? 아니죠. 이건 바로 운석이라고 합니다. 자, 운석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잖아요. 그럼 이 구주 공간 안에 중력이 없잖아. 그냥 이렇게 암석이 떠돌아다녀요. 우리 왜 우주 영화 인터스텔라 같은 거 보면은 왜 괜히 돌들이 막 이렇게 떨어져 다니잖아. 그러니까 돌들이 막 이렇게 다녀요. 다니다가 얘네가 혹시라도 무슨 힘에 의해서 지구 쪽으로 가까이 와. 그럼 지구가 여기 있어. 그럼 얘네 운석은 처음에 나는 내 갈 길 그냥 중력 없이 갈 거야 하다가 어떻게 해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요 안에 가까이 오잖아? 그럼 지구는 돌아가. 그러니까 이 돌아가니까 여기서 힘이 막 발생하거든. 요 안에서 막 이렇게 힘이. 그런데 얘가 여기로 왔다가 이 힘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야. 나 여기 빨려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 빨려 들어가는 힘 안에서 여기서는 이제 지구엔 중력이 있으니까 쭉 빨려들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 설명 잘했어? 얘들아 알겠어? 나는 과학 잘 몰라서 내가 아는 바로는 이게 다야. 이 도는 자전 능력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중력 때문에 일자로 떨어지는 거래.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큰 걸 수도 있고 작을 수 있는데 이게 지구로 오긴 온대. 그런데 이 대기 있잖아. 지구에는 대기가 있잖아. 대기를 통과해야 되잖아. 지구는 대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구름 같은 거, 하늘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마찰하게 되면서 이게 표면이 녹는 거야. 이렇게 표면이 녹아지면서 점점 운석이 작아져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중에 남는 애들이 있어. 남는 애들이 운석이 쭉 해가지고 지구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 과학 수업 같아요. 그래요? 자, 이게 연구원들에 의하면 이게 17m 정도의 소행성, 한 13,000톤에 달하는 소행성이 우리나라 대기권에, 지구 대기권에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나와서 이렇게 된 거래. 난 너무 어려워서 이건 모르겠어. 자, 우리는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 볼게요. 영상이 중요해. 봐봐, 이거 봐봐. 엄청 빠르게 오지? 이거 봐봐. 오! 대박! 근데 이게 난 진짜 제일 대박인 것 같아. 막 구름을 내면서 막 쭉 하면서 돌아가. 이거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focus, да? Ну я ты посмотри, что в церкви надо.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걸 멋있다고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운석이 떨어지면서 이게 600kg짜리 운석이었어요. 600kg짜리.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떨어져, 이게 한두 개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몇 개. 어떤 건 호수에도 떨어지고 어떤 건물에 이래서 건물을 다 부셔버려가지고 이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는데 1,5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어요. 그리고 건물 4천여 개. 그러니까 왜냐면 옆에 건물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건물 총 4천여 개가 부서져 버렸어요. 아니면 불에 타거나요. 시민들이 게다가 여러분 아까 드셨죠? 지금 유리창이 다 깨졌죠? 그만큼 고막이 터질 듯한 그런 어떤 굉음을 들었다고요. 와! 근데 난 이 장면 너무 멋있어요. 정말 너무 미안해. 사람들, 이걸로 피해본 사람들은 너무 미안하지만 난 이건 너무 멋있는 장면이 정말 인생에서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 운석이 떨어지고 나서요, 러시아에서는 어느 정도의 혼란이 있긴 했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고요. 운석 낙하를 기념을 하기 위해서 낙하일로부터 1년 뒤에 이렇게 막 타기도 했어요. 낙하일로부터 1년 뒤에 2014년 5월 15일에 결승전이 열리는 그 동계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금메달 말고 요 운석에서 나온 그 있잖아요. 그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수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쇼트트랙 남자 1000m 빅토르 안현수 선수 알죠? 선수가 받기도 했대요. 재밌죠? 근데 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운석이요, 가치가 어마어마한가요? 이 운석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잘 모르는 건데 이 운석이 지구에선 쉽게 발견되지 않는 광물이잖아요. 이게 그럼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엄청 비싸요? 수억씩 해요? 그래, 부르는 게 답이에요? 어머, 그래요? 몰랐네. 그래서 이렇게 줄로 막 묶어놨나? 그래요. 그냥 근데 솔직히 이걸 누가 개인적으로 팔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하겠지. 우주에선 어떤 광물로 만들어졌나. 뭐 어쨌든 간에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7위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6위로 가볼까요? 여러분 재밌다고 생각되시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